안녕하세요. 오늘은 쿠릴라 2022 디스틸러스 에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쿠릴라는 아일라 섬의 9개의 증류소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나 피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블렌디드 위스키 1등 조니워커의 피트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류소인데요. 그만큼 생산량도 많은 증류소입니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쿠릴라 같은 경우에는 독립병입자로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피셜 바틀로는 12년, 18년, 25년 등등이 있지만 어째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12년 외에는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쿠릴라는 저도 이 디스틸러스 에디션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쿠릴라의 엔트리 라인인 12년부터 마셔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평도 좋고 피트 3대장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피트라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쿠릴라 증류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쿠릴라는 게일어로 아일라의 해협이라는 뜻입니다. 조니워커 이야기를 한 만큼 디아지오 소속의 증류소이고 헥터 핸더슨에 의해 SK그 항구 근처에 1846년 설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쿠릴라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느낌이 조금 드는데 저는 쿠릴라 그 자체로도 너무 멋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싱글몰트가 그렇듯 예전에는 블렌디드의 원액 공급용으로 생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특히 디아지오는 조니워커의 회사인데요. 조니워커의 피트를 예전에는 라가블린이 담당했고 현재는 탈리스코와 쿠릴라가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산량이 많은 쿠릴라가 굉장히 많은 조니워커 라인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니워커 구형이 신형보다 맛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고 구형 바틀에 대한 가치나 희소성이 많이 상승하면서 옛날 위스키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플라시보 효과까지 섞이면서 왠지 현행 조니워커의 피트를 담당하고 있는 쿠릴라가 예전 구형 조니워커의 피트를 담당했던 라가블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한 위스키인 것처럼 인식이 입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라가블린은 생산량이 소량인 증류소고 이 쿠릴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희소성 측면에서도 왠지 흔한 위스키처럼 취급되는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쿠릴라를 마셔보면 라가블린, 라프로익, 아드백 또는 보모어에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맛과 향 그리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릴라는 생산량이 많은 증류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피셜인 12년을 가장 접하기가 쉽고 18년이나 25년은 만나볼 수가 없더라고요. 18년과 25년 또는 다른 쿠릴라의 라인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빨리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쿠릴라 디스틸러스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스키 라벨이 블랙 계통인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쿠릴라 디스틸러스 에디션도 블랙 라벨을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쿠릴라 2022 디스틸러스 에디션 700ml에 43도입니다. 라벨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이 쿠릴라에서 느낄 수 있는 노트들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깊고 달콤하고 스모키한 플레이버 그리고 복잡한 것을 반영하고 있고 폭풍우가 친 후에 오후의 햇빛 같은 그런 위스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캐스크는 리필 아메리칸과 유러피안 오크 캐스크에서 1차로 숙성을 하고 엑스 보데가 모스카텔 캐스크에서 2차로 숙성을 한 다음에 강하게 리차링, 즉 태운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에서 피니시를 했다고 합니다. 캐스크 정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향이 느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색부터 보시겠습니다. 색은 전형적인 위스키의 색깔입니다. 살짝 연한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피트 위스키에서 보여지는 밝은 노란색은 아니고 이 정도면 보통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볼 수 있는 황금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은 맞자마자 이 피트의 느낌이 바로 오고요. 근데 이 피트의 느낌이 어둡고 습하고 다크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라이트하고 밝고 화사한 피트입니다. 과실의 느낌이 피트와 결합이 돼서 굉장히 상큼한 느낌을 주는데요. 피트 중에서 신선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피트다 보니까 약간의 병원향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병원향조차도 굉장히 라이트하고, 제가 맡았던 피트 중에서 피트의 농도가 약한 게 아니라 피트의 그 결이 제일 가볍고 화사한 피트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일단 달달한 느낌하고 피트가 섞여서 들어오는데 오일리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오일리한 느낌이 과하게 오일리하지가 않고 정말 아주 살짝,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유명한 피트 위스키들은 대부분 마셔봤는데 대부분은 피트의 느낌이 좀 다크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나마 피트 중에서 마시기 쉽다는 쉐리 피트 같은 경우는 피트 자체가 가벼운 경우는 별로 없고, 쉐리랑 섞이니까 쉐리의 영향으로 그 전체적인 맛이, 어떤 밸런스가, 과실의 느낌들이 많이 첨가가 되고 단맛이 더 부각이 되고, 붉은 과일의 포도나 자두 같은 그런 향들이 섞이면서 피트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줄여주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쿠릴라 2022 에디션 같은 경우는 쉐리 느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트 그 자체가 화사하고 싱그러운 그런 피트입니다. 피니쉬가 짧거나 그러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아주 길지도 않고 적당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피니쉬도 보통 피트 위스키를 마시면은 피트의 맛이 끝까지 약간 씁쓸하게 남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 이 쿠릴라 같은 경우는 피트와 함께 피니쉬가 적당히 이어지다가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마셨던 위스키들 중에 굉장히 라이트하고 깔끔하고 은은한 느낌을 받았던 게 티니닉 10년 플로라 앤 파우나 시리즈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이 쿠릴라 2022 디스틸러스 에디션이 티니닉 10년보다는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다만 피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이 쿠릴라의 경우가 과실의 향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늘 쿠릴라 2022 디스틸러스 에디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부 편의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중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피트 위스키입니다.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봉워 10년, 봉워 12년, 라프로익, 라가블린 16년 다 마셔서 피트 위스키에 대한 갈증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쿠릴라 2022 디스틸러스 에디션이 그 빈자리를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틀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 접하고 나서 쿠릴라 12년이라든지 18년, 25년, 30년 독립병입자로 나온 쿠릴라 바틀들까지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쿠릴라 2022 디스틸러스 에디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